학교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사실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짠하고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쌓아 나간다면 아마 원하는 어떤 그런 꿈에 좀 더 다다를 수 있을 거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도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그 비문학 읽기 습관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팁을 주신다면? 국어 교육 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애들 책을 읽히는데 책을 읽힐 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그 한 시간 안에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저의 목표거든요.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글들이 아무래도 애들이 읽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애들이 좀 약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끊기는 부분들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중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짧게라도 아이들이 그냥 그 글들을 완결된 글들을 꾸준하게 읽어나가면 그것들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쓸 때도 가능하면 2페이지 정도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긴 시간을 아이들이 투자하지 못한다면은 그만큼이라도 읽으라고. 그리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2개나 3개를 읽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짤막짤막하게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하나는 아니면 이거 2개는 꼭 읽어야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좀 짧게 만들었거든요. 한 번에 하나씩만이라도 꾸준하게 읽기를 본인이 목표로 한다면은 책 앞쪽에 날짜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내가 언제 읽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꾸준하게 아마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뒤쪽에 활동들이 있는데 문제집처럼 뭐 1번, 2번 체크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 뭔가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이라서 그 중에서 뭐 다 하기 힘들다면 한두 개 정도씩이라도 그리고 위쪽에 그 중심 문장들 찾아서 요약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거 하나 정도 하고 그 아래쪽에 활동 하나 정도 하면 아마 시간 길게 써도 30분 안에 아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그냥 요 정도로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일단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별된 좋은 지문, 정제된 좋은 지문 최대한 많이 읽히는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긴 한데 그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어린이 교양서 같은 걸 좀 잘 안 읽는 친구들도 많고 그림책이나 동화책만 읽는 친구들도 많아서 중학교 딱 그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정제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제가 사실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쨌든 제가 중학교에 계속 근무를 했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아이들이 이 정도 분량은 읽을 수 있겠지. 어휘들도 일부러 좀 이 정도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 나간다면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휘력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국어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요를 저희가 얘기할 때 김농식 작가님 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초단편이라서 아이들이 길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짧은 지문으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국어 공부하고 교과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대학에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과 그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한마디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사실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짠하고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쌓아 나간다면 아마 원하는 어떤 그런 꿈에 좀 더 다다를 수 있을 거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도 함께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 아마 분명히 원하는 데 꿈을 이룰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그런 어떤 아이들의 모습들을 곁에서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지 여자아이들은 SNS 남자애들은
게임이 무슨 게임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 결국에 생기고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건 표현하지 않건 간에 무유형적으로 사실 아이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사실 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애들이 휴대폰으로 계속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속에 있는 세상에는 어른들이 간섭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아이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려면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애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조금 애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결국 하는 그 SNS나 게임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내가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해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이용할 수 있을까,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좀 본인이 생각을 좀 스스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부모님들도 저 역시 사실 부모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은 아이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쪼가 물 위에서는 되게 우아해 보이는데 물 속에서는 치열하게 발짓을 한다는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이는 모습은 그 물 위에 백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사실 애들도 자기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거든요. 내가 성적 잘 받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한데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감으로 또 더 그런 데 빠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이제 밑은 굉장히 엄마 아빠 속도 치열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이가 느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지금까지 몇 권을 쓰신 거예요? 이번에 어서와 중등 비문학은 처음이지까지 하면 24권째 책을 썼습니다. 3년, 4년 정도.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딱 책을 쓰게 된 계기랑 책스샘이라는 단체를 만드셨잖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어 교사잖아요. 저도 늘 작가와의 만남을 하면서 나도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 쓰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막연하고 막막했었는데 그냥 책을 검색을 했어요. 그 책을 검색하니까 무슨 책 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한 5-6권 이상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뭘 제일 잘하지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국어 교사니까 국어와 관련된 책들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 공부법과 관련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첫 책을 쓴 작가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책쌤 대표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책을 홍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래서 막 온갖 무슨 DM도 보내보고 안 유명하니까 그런 책들이 보내도 그냥 계속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책을 쓰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0명의 사람 10명이 모이면 우리가 만팔이지 않겠냐 이러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도 서로 좀 덜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같이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를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책스샘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책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 모습은 제가 제일 잘 모르잖아요. 남들이 제일 객관적으로 봐주잖아요. 그럼 이거 선생님 책 쓰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등 교사니까 사실 초등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알지 못했었는데 초등 선생님들과 또 얘기를 나누면서 초등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처음에 책을 쓰고 2권을 쓴 다음에 내 인생에서 이제 책은
더 이상 내가 쓸 게 없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두 권이 내가 끝인가 보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은 이거 쓰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선생님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책이 계속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기부 필독서 시리즈처럼 같은 내 전공들을 살리되 같은 시리즈 책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첵스샘이란 단체가 점점 커지면서 첵스샘에 들어온 선생님들은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고 정말로 세상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저 못해요 이러시는데 막상 마이크 쥐시면 안 놓으시거든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것들을 글로 표현을 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책은 사실 그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책이라는 전문적인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선생님들의 능력도 발휘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첵스샘의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기까지 받았을 때는 130명 정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4기는 한 200명 정도까지 받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좀 내부 정비도 좀 하고 첵스샘 선생님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200명 정도까지로 하고 그리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좀 드릴 수 있게 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책을 쓰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십니다. 현직 선생님들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전직 선생님들도 괜찮으시거든요.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발휘